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약법을 마치고 민트법을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있죠? 이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매매계약까지 거의 다 임의규정이에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도 임의규정이 많은데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는 거죠? 섞여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매매까지는 다 임의규정이에요. 일단 매매계약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책은 561페이지죠. 기본서 561페이지 보세요. 여기 중간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563조 보세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전합니까? 이전할 걸 약정합니까? 약정하죠. 이게 낙성계약.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그 대금 동남하세요. 반드시 금전 하나입니다. 대금을 그 다음 지급합니까? 지급할 걸 약정합니까? 약정하는 거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니면 다 교환이죠. 그러니까 매매와 교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이 아니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요. 매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이 저는 교환이 어려워요. 그분은 매매가 안 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타인권리 매매 유효라고 3월 첫째 주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갑소의 부동산,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을과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 매매했단 말이 소유권 넘겼단 말이 아니죠.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하고 대금 주기로 약정한 겁니다. 근데 이 X는 사실 갑소유가 아니라 사실 제3자 A 소유예요. 그럼 갑은 자기 것도 아닌데 매매계약이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고 이것도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등기했단 말이 아니죠. 등기하기로 약정했으니까 갑은 내게 아니더라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되는 겁니다. 못 넘기면 책임지는 거죠. 그게 좀 이따 매도인 담보 책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매계약은 불로식, 불락이 쌓여 외웠잖아요.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갑과 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작성 안 해도 매매계약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뭇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안 써도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중개사법 시간에 계약서 쓰라던데? 그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계약서 안 써도 성립하는데 만약에 저 매매를 B형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다음 계약서 사본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사본 몇 년 보존해야 돼요? 지금 바로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3년? 5년이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오세요.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3으로 몰가요. 다시 학생들이 전학 갈 때 어떻게 가요? 3-3으로 몰간다. 그래서 이제 제 양립법이고 제 팁입니다. 전속중개약서 3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에요. 그 이혼은 여러분 중개사법 제일 끝에 매수 신청 대리 다 5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3-5로 몰려간다. 외우시면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여기 거래계약서 5년, 매수 신청 대리는 다 5년. 자, 그럼 이제 세 단계로 잘 정리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법은 다 통일돼 있어요. 세 단계 잘 비교합니다. 자, 매매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작성 안 해도 계약 성립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단, 작성하지 않은 걸로 공인중개사가 제재를 당할 뿐이에요. 제재를 당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시 첫 번째, 매매계약서 안 써도 계약 성립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있다. 세 번째,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단 작성하지 않은 걸로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등
제재를 당할 뿐입니다. 3단계 정확히 비교하세요. 그래서 분료식 맞습니다. 분료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67조가 있으니까 자 이제 본절의 매매 규정입니다. 매매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사관계에 준용한다. 이제 지금 공부할 매매 계약은 교환에도 똑같고 임대차에도 똑같이 준용됩니다. 자, 그다음 그 563페이지 있죠. 562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매매계획체는 나옵니까? 그럼 양괄호 2번을 보세요. 매도인 아닌 타인 소유 매매도 유효하다 그랬죠. 바로 밑에 세 줄을 체크. 그 파란색 글씨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563페이지는 이제 02번 매매 이야기 나옵니까?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5월 달에 아주 살짝 할 거야, 살짝. 이걸 괜히 힘들게 지금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쭉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 공부하는데 계약금 계약은 일단 569페이지 오세요. 569페이지. 그럼 56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해약금 해제에서 밑에 법조문 565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은 법조문 이거 딱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약정에 의하거나 판례 따릅니다. 그럼 565조가 있습니다. 자, 1항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다음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그러니까 명목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중요하죠. 가로치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로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죠.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라 이 해제를 제목처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랍니다. 이 해제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 착수하기 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못한다. 다음 2항이 중요하죠. 550조 규정이 지난주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은 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죠. 1항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이 해약금 해제하면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공부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계약금을 100%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100%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가백이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 별도로 계약금 계약하는 거죠. 그럼 보통 계약금은 한 매매가에 한 10% 왔다 갔다 받죠. 금액도 약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딱 1억 받았어요. 이렇게 1억을 주기로 약정했대, 약정. 그럼 이건 요물계약이라 1억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인 을이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 전부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하지 않았죠. 100% 안 보냈죠?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65조 해지할 수 없어요. 다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65조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나 7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매매계약 해제한다 그래요. 해제 안 됩니다. 을은 3천만 원 더 보내야 돼요. 1억을 다 보내고 1억을 포기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매도인 값도 이거 1억 4천 을에게 주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성립도 안 했으니까 565조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주계약, 매매나 이게 임대차라면 매매나 임대차 교환계약 해지할 수 없다. 원칙 못합니다. 원칙 못해요. 단 예외적으로 원칙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만 원이 아니에요. 약정계약금 1억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예외적으로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거 1억 4천 주고 해지할 수 없어요. 2억 원을 줘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과 예외 잘 나누세요. 자, 그럼 책은 567페이지 봐보세요. 책은 567페이지. 중간에 핵심 판례 박스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중간에 쉼표 있어요. 그 셋째 줄 중간 보세요. 계약금액은 금전기타 유가물 교부를 요건나라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이 아까 565조 규정 후에 계약 해지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2번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여기처럼 7천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불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아랫줄 제일 끝에 또 파란색 글씨 교부자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이므로 자, 주계약 동그라미 원칙 둘 다 주계약 해지할 수 없다. 네, 동그라미 3번은 자 3번 잘 보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인 경우 가로 열고 계약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교부한 때 저는 이제 1억 중에 7천만 교부한 때 저는 예를 들었어요. 금액이 살짝 얘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 밑으로 둘째 줄 제일 끝부분에 계약금 보여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아랫줄 수령자 매도인이 계약을 잘 보세요.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원래는 못해요. 원래는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원래는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해약금 기재되는 금액은 가로 쳐보세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가로 1,000만 원 여기는 7천만 원 7천만 원 아니라 교부하기로 한 자 약정계약금 동그라미 여기는 1억이라고 보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100 여기는 1억 4천 상환에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칠판 봐보세요. 자 다시 이제 좁으니까 이쪽에 있었어요. 이제 다시 갑소유 토지를 일가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 계약 1억을 약정했는데 이번 1억은 다 보냈다. 1억을 다 보냈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이제부터 565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첫째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와 두 번째 채무불이행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100 그러니까 을돈 1억과 갑돈 1억 이걸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매수인을 해지하려면 갑에게 전화해서 1억 너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을 해지하려면 을에게 2억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네요. 을이 안 받으려고 피해요. 을은 아주 잘 샀거든요. 그럼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2억 제공했다는 증거만 되면 되는 거지. 꼭 매수인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할 필요 없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 이 해지하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손해배상 나오지 않아요. 다음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따라서 주고받은 게 없죠. 따라서 원상회복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공부한 법정 해제만 나와요. 이쪽 좀 이따 이쪽 법정 해제에서만 이게 나오고 해약금 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갈리니까 이걸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그럼 해약금 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행착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이행착수 했다면 둘 다 못하죠.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죠. 그럼 어떤 게 이행착수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계약의 이행착수란 매수인은 돈 주는 겁니다.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착수예요.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두 가지 이행착수입니다. 자, 그럼 한 명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행착수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돈 준 거 아니죠? 등기소리 안 줬죠?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행착수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다. 그 다음 저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이행착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번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이제는 이행착수했죠. 그럼 이제 둘 다 이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럼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할 수 있나요? 자, 계약을 4월 1일 날 하고 중도금 일자를 4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4월 10일 날 중도금을 했어요. 이 날짜보다 전에 4월 10일 날 중도금을 했다. 이것도 이행착수입니다. 이행착수예요. 돈을 먼저 준 건 크게 상관없죠? 먼저 주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행착수다. 그래서 여기는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이건 매매 규정이라 565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따라서 법에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해약금 해지하지 맙시다 라고 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주고도 계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해약금 해지하지 맙시다 가능해요.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해약금 해지고. 자,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 합니다. 그럼 잘못했죠. 이때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법정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나와요. 여기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이쪽이 나옵니다. 그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약정, 특약, 약정이 따른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뭐라 써 있냐면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를 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당하고, 다음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를 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익을 물어준다고 보통 계약서에 이런 말이 써 있고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잖아요. 그럼 이 약정 한 겁니다.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그래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약정대로 따르면 돼. 약정. 따라서 을이 위반하면 1억 뜯기는 것이고 갑이 위반해도 1억을 뜯기는 거죠. 다 1억만큼 소리 모른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계약금을 이렇게 위약금을 하기로 약정하면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그때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요. 1억만큼 서로 예정했잖아요. 그럼 그 약정에 따른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어요.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죠. 그러면 매도인은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누가 하지 말래요? 안 됩니다. 갑은 을돈 1억 그대로 돌려줘요. 을돈 1억 그대로 돌려주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 입증하기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거의 못 받는단 말이죠. 거의. 반대로 수령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배익 상환받지 못합니다. 매수인 배 2억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누가 하지 말래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매수인도 내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결론. 잘 보세요. 결론. 여기 위쪽 아래쪽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해약금 해지 나오죠. 밑에 절대 보지 마세요. 이때는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세요. 안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군가가 했다면 둘 다 못합니다. 그 다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누가 약속을 위반했다. 그 위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그때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은 이 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정했는가? 약정에 따른다. 약정. 위약금 약정을 했으면 위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 약정을 안 했으면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긴 법조문이 있잖아요. 여긴 법조문이 없죠.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법에 있으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법에 있으니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근데 여기는 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약정, 특약을 해야만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법에 있고 여기는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 있는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걸 혼합해서 생각해서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은 우연히 일치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빨강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넘어다니는 순간 헛갈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이제 시험은 여기는 지문이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위쪽에서 훨씬 많이 나고 다 여기서 나오게 다 여기서.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시험은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1, 2월 달에 공부할 거 체크해 드렸으니까 몇 개만 짚어봅니다. 570페이지 와보세요. 570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해약금 해지 시점이 있습니까? 그럼 아래 양괄호 2번에서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기억이 중도금 지급이죠. 디귿은 중도금 미리 지급했다. 여기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핵심 판례가 있어요. 거기 니은, 디귿, 리을이 중요합니다. 니은 여기요. 소송제기 승소 판결. 디귿이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여기입니다. 리을도 마찬가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 해약금 해지 방법은 양괄호 2번 파란색 글씨 공탁할 필요 없다. 다음 파란색 4번 해약금 해지 효과 양괄호 1번 원상회복 없다. 양괄호 2번 손해배상 없다. 이 두 개는 여기 법정 해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관련 문제에서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임의 규정이라 폐지 특약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깁니다. 계약금 이해를 끝났습니다.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이제 573페이지 오세요. 573페이지 상단에 법조문들이 쫙 나오죠. 거기 566조 있나요?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자 매매계약이라는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부담합니다. 다음 밑에 585조를 먼저 보세요. 585조 동일기한 추정이 있습니까? 자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이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매도인은 2월 15일 날 기한을 정했는데 매수인은 기한 안 정했네요. 동일한 기한으로 봐야 그래야 동시에야 공평하죠. 공평합니다. 그 다음 밑에 586조가 있습니까? 586조 대금 지급 장소 보여요. 자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에서 이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인도 장소가 어디죠? 인도 장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사면 돈 어디서 줘요? 아이스크림 사면 돈 어디서 돈? 은행에 줍니까? 마트. 영어로 마트. 오 발음 좋아요. 마트의 마트. 슈퍼마켓 마트입니다. 발음 좋죠? 제가 3기국 갈 줄 알아요. 제가 3기국 운전하다가 야! 핸들 이빠이 꺾어.
3개국 핸들 영어, 이빠이 일본어, 꺾어 한국어. 실력 좋죠. 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겨보세요. 574페이지. 574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과실 계속이 있고 587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587조는 일단 조문을 잘 읽어보면 매수인이 돈 줬단 말이 없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자, 책 밑줄 해보세요. 587조. 제목 뒤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 동그라미 매도인에 속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 줬단 말 없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받은 대금에 자 이자 지급 동그라미 이자 지급해야 된다. 여기도 매수인이 돈 줬단 말 없죠. 그러니까 이 587조는 매수인이 돈 주지 않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그럼 지금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서래요.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돈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도 물건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에 생긴 월세, 과실, 갑, 매도인 내 건 내가 먹어야겠죠. 그게 여기 매도인. 두 번째,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근데 매도인이 먼저 물건 인도했네요. 그럼 돈 안 줬는데 물건 먼저 넘겨줬죠. 그럼 이 물건 누가 사용수익하죠? 을이 사용수익하죠. 그럼 사용수익 대가가 과실이라 과실 을이 취득합니다. 다시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이익을 을이 취득해요. 그럼 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나중에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공평하죠? 근데 이제 법이 없는 게 있는데 법은 매수인이 돈 안 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판례입니다. 이제 매수인이 돈 줬네요. 돈 줬어요. 그럼 매도인은 물건 넘기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매도인이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동안에 과실 누가 먹어야 돼요? 갑이 먹으면 불공평하죠. 갑은 돈을 먼저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하니까 이때 과실은 을을 줘야 공평하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뭐 이런 게 대법원까지 솔직히 갈 일입니까? 그러죠? 그럼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잔금 완납 전 있어요. 밑에 두 줄만 체크. 양괄호 2번 잔금 완납 후 보세요. 매수인이 이미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과실 수취권은 자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에게 있다. 여기죠? 인도 안 했고 과실 매수인에게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576페이지로 오세요. 576페이지.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1, 2월 달에 안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민법 보충사항 있나요? 보충사항 보충 14번도 같이 펴보세요. 보충 14번. 이 프린트 있죠? 보충 14번.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제1강에 있습니다. 자, 이제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세 군데예요. 첫째, 비통착사강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합격에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법정기상권 어렵죠? 세 번째가 지금 공부할 매도인 담보 책임인데 그 중에 지금 공부할 매도인 담보 책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이건 대학 교수도 잘 몰라요. 대학 교수도 모르는데 출제자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렵게 되다가 오답 시비 붙으면 망신당하죠. 그래서 문제는 아주 쉽게 냅니다.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용은 엄청 어려워요. 굳이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프린트에 있는 그 박스 하나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나옵니다. 무효일 때 나올 수 없다. 그 다음 이것은 원시효 가자예요. 계약 체결 전부터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라면을 사왔는데 라면에 바퀴벌레가 앉아있네요. 라면에. 그럼 매매계약 전부터 바퀴벌레 앉아 있었죠. 그러죠? 그러면 마트 사장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겠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줍니까? 바꿔주죠. 안 바꿔준 동네 이사 가세요. 안 좋은 동네 거기 집값 떨어져요. 바꿔줍니다. 마트 사장님도 몰랐죠. 근데 바꿔주죠. 그게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새 걸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게 법적 무과실 책임이에요. 마트 사장님 몰랐더라도 고의과실 없죠. 새 걸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받아야겠죠. 그걸 매도인이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이 법률 규정이죠. 그럼 임의 규정이에요. 매매는 다 임의 규정. 따라서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가능해요. 반대로 담보 책임을 더 진다 가능합니다.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약정 다 유효해요. 임의 규정이라. 따라서 이 특약 원래 유효다. 그럼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겠죠. 이때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특약하면 책임 안 지는데 특약했더라도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진 겁니다. 그게 이제 584조가 되는데 잠깐 여러분 책 찾아볼게요. 자, 576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임의규정을 써 있죠. 그러죠? 그리고 바로 밑에 밑줄 담보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나요? 그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체크했죠?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은 특별히 박스 처리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매도인은 전 15조 담보책임이 그냥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한다가 책임지란 말이죠. 책임지라.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 면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이렇게 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아무튼 법적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럼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물건 하자와 권리 하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실생활은 거의 다 물건 하자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권리 하자는 실생활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을 그거 냅니다. 실생활에 본 적도 없는데 시험이 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하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포충 프린트 포충 14번 이제 그 박스 하는 거 이거. 자, 그럼 권리 하자가 총 5개가 있는데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 실행됐다.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네 번째 소량무적 일부 면실, 다섯 번째 제한물권, 용익물권 등이 있다. 총 5개입니다. 자, 그럼 담보책임이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다시 담보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걸 내오는 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전부 타인 권리는 해제 가능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감액 총 가능해요.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됐다. 경매 나왔죠. 경매는 제일 중대하죠. 악의도 뭐든지 알 수 있다. 해제나 손해배상 뭐든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워요.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에서 손해만 잔뜩 봤다.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 그러니까 악소리 나죠.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워요.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웠죠. 그건 선의 악의 가능하죠.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여기 없죠. 그럼 누구만? 선의만.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해제 없죠. 누구만? 선의만. 손해배상 없죠. 누구만? 선의만. 경매가 나왔죠.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제일 밑에 두 개. 여기는 아예 빨강색이 없네요. 그럼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따라서 이쪽이 문제가 나오고 여기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악의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그러니까 전해일감 실손해오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행사기간이 있는데 행사기간 이걸 뭐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선의 매수인은 뭘 알아야겠죠? 하자를 안날부터 1년입니다. 안날 1년. 근데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 행사해야 돼요. 물론 1번, 3번은 전부 권리를 취득 못해서 1년 기간 제한받지 않아요. 1년 넘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4번, 5번만 1년 제한 있습니다. 아무튼 선의 안날 1년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일단 그 권리하자 글 일단 여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다 보세요. 576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576페이지 상단에 1번 서설이 있습니까? 1번 개념에서 양괄호 1번 담보책임이란 그 바로 밑에 두 줄 체크. 밑에 양괄호 2번 매매규정 준용 써있죠? 두 줄 체크. 담보책임은 다 교환 임대차에 준용된다. 아래 파란색 2번에 양괄호 1번 제목의 동그라미 법정 무과실책임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만 두 줄 체크 2번만 예, 넘깁니다. 자 578페이지 여러분 책은 물건하자가 먼저 나오죠. 저는 권리하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581페이지 먼저 오세요. 581페이지 먼저 왔습니까? 그럼 상단에 3번 자, 제목의 네모 권리하자 네모 그럼 중간쯤에 파란색 1번 전부 타인 소유 매매 있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럼 자 7번 보세요.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X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죠. 근데 사실 X는 제3자 A 소유예요. 이게 아까 타인 걸 매매고 유효 그랬잖아요. 자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기기로 약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약속을 잘 지켰죠. 그리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절대 안 판대요. 절대 안 파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갑이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전부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몰랐다면 어차피 부동산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지금 이건 다 유효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다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원칙 다 이행이익입니다. 유효니까 약속을 이행했었다면 얻었을 일 이게 유효일 때입니다. 반면 을도 타인 권리임을 알았대요. 알았다. 알았다면 혹시 소유권을 못 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예상했으니까. 그래도 못 받으니까 계약은 해지는 해야겠죠. 어차피 X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악의는 뭐 할 수 있다? 전에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선입니다. 그럼 자 1번 전부 타인 소유가 있죠. 밑에 박스에 569조 있습니까? 자 569조 지금 밑줄 잘 하시죠? 밑줄.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죠.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다음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이전할 수 없는 때 다음 선의하게 관계없이 매수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악의도 포함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안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고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깁니다. 자 이제
582페이지 582 상단에 양거를 번 책임 내용이 있습니까? 1번은 한 줄만 밑줄 매수인은 선이하기 불문 해지할 수 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보이 2번 판례 밑에 2번 매수인은 선의인 때 불능다시 시가를 손해에 상총할 수 있다. 핵심 판례 있습니까? 판례 둘째 줄 제일 끝에 이행이익 동그라미 이행이익 아까 유효니까 이행이익 그래서 판례 세 줄 다 체크 판례 세 줄 다 읽어보세요. 결론 이행이익 나머지 보지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 주세요. 2번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까? 자 실판 봐보세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이 우리에게 내 토지 200평이야. 평당 100만원. 그럼 매매가가 얼마예요? 200평인데 평당 100만원 매매가 얼마예요? 갑자기 머리가 계산 안 되세요? 2억이죠 2억이잖아요. 이렇게 계약했는데 200평 중에 180평만 갑소유고 20평이 타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죠. 그래도 갑은 200평을 넘기기로 했으니까 A에게 20평을 돈 주고 사서 200평 다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책임질 게 없죠. 근데 A가 20평을 절대 안 판대요. 그래서 갑은 20평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180평만 현재 넘길 수 있다. 그럼 갑은 책임져야겠죠. 이때 우리 일부가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우리 180평이라도 매수했을 거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20평 가격 깎아야겠지. 20평 2천만 원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의율은 180평은 절대 필요 없어요. 180평은 필요 없습니다. 180평은 매수 안 했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계약 깨야겠죠.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도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알았대요. 그럼 을도 예상했죠. 혹시 20평은 내가 못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죠. 그러더라도 20평을 못 받으니까 20평 가격은 깎아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감, 아기도 일부 타인 권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다 선입니다. 자 그럼 583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572조 있습니까? 자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20평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죠? 이전할 수 없는 때 선의하기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20평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가능하죠. 이항 전화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선의 매수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여기죠? 매수하면 전부 해제.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죠? 감액 청구 또는 해제 외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73조 존조 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그 사실일차 안날 동그라미 안날 악의인 경우에 계약 안날 동그라미 그 밑에 1년 동그라미 1년 내에 응사된다. 아까 했죠? 선이 안날 1년 악의 계약이 1년 아까 프린트로 이미 했잖아요. 밑에 양괄호 1번 책임 내용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네 줄 다 체크 3번도 기억, 니은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넘깁니다. 양괄호 2번 제척기간이 행사기간 1번, 2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3번 이제 수량무적 일부 매실 나오니까 여기 수량무적 일부 매실인데 자 다시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 땅 2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에서 또 2억이 매매했어요. 200평을 평당 100만 원 2억 했죠.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이게 18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개 차이가 뭐죠? 여긴 200평이 다 있긴 하는데 그중에 20평이 A 소유죠. 200평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아예 20평이 없네. 20평이 아예 없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20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20평이 무너져 버렸다. 이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행사할 수 있죠. 아까 프린트.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누구만? 선의만. 여기는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들이 계약 당시에 20평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았거나인데, 그럼 몰랐다면 지금 우리는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을은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180평 샀을 거라면 감액 청구 손해배상, 180 필요 없다면 정부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이 여기를 준용한다. 여기를 준용해요. 그럼 아기도 여기를 준용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아기는 어떠한 청구 못합니다. 아기가 뭐죠? 보세요. 갑이 내 땅 200평 2억에 살래 그랬죠. 근데 을은 180평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뻥 까고 있네 그랬겠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샀어요? 왜 샀어?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알고 산 거죠. 그러니까 가격 깎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 선의만. 자, 그럼 584페이지 법정 574조 있습니까? 574조 전 2조니까 보세요. 전 2조라 여기 포함되죠. 여기 포함됩니다. 전 2조 규정은 가로칩니다. 소량지자가 매매 후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가로. 그게 소량부죠. 두 번째 가로 매매 후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가로. 일부 멸실. 그 다음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 준용한다. 밑에 양괄호 1번 책임 내용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체크해서 다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 양괄호 2번은 오른쪽 페이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자, 핵심 판례 소량지정 매매에서 계약 면적 써요. 계약 면적 200평. 면적보다 실제 면적 씁니다. 180평. 이게 지금 미달을 부족하죠. 그럼 여기는 선의 안에서 뭐 한다? 대금감액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뭐 한다? 담보 책임으로 대금감액 청구. 동그라미 2번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을 놓고 일부 무효임을 들어 가로칩니다. 부당이득 판한 청구 가로 할 수 없다. 3번 그 부분 원시효 불능을 이유로 가로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 가로 이행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친 두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과 계약 체결상 과실은 무효일 때만 나와요. 무효. 근데 여긴 다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이 가는 겁니다. 가로친 두 가지는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여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긴 유효거든요. 가로친 건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4번으로 오세요. 이제 4번 용의권 제한 있나요? 그게 하는 겁니다. 자, 10번 보세요.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이 매수했는데 근데 저 토지의 사실은 법정 지상권이 있었습니다. 등기 없이 성립하죠. 등기 없이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지상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은 지상권 부담이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선의만 가능하다.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죠? 아까 프린트에서 선의 매수인만 가능해요. 매수인이 모르고 샀대요. 등기가 없으니까 모르고 샀다. 그럼 매수인이 지상권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전부 깨야겠죠. 계약 전부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데 법정 사고는 있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토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다. 그럼 좀 불편하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보통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선의만.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물건 하자에서 그대로 준용돼요. 다시 좀 이따 물건 하자에서 그대로 준용된다. 그럼 법조문 보세요. 자,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은 목적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저는 그 중에 법정 지상권을 그 중에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여기죠? 달성 못할 때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을 달성할 있는 기타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 이항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 동그라미 그 다음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에 행사된다.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책임 내용 있나요? 동그라미 1번 2번 6줄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5번 저당권자 행사 실행 동그라미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경매 나왔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공부했죠. 저당권에서. 그럼 제3취득자는 정상이냐 완전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특이한 사람. 우리가 본 적 없다 했어요. 그 특이한 걸 전제로 쓴 겁니다. 완전 특이해요. 본 적 없어요. 자, 이러겠죠. 시가 5억짜리 부동산 갑이 소유자인데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채권액 3억. 갑이 채무자, 갑이 3억 빌린 채무자인데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어떻게 사죠? 우리가 병이라면 갑이 빌린 3억이지만 그 3억을 내가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사죠. 그럼 3억 누가 갚아야 돼요? 병이 갚아야 되죠. 안 갚아서 경매 나왔다. 그럼 다 병 내 탓이죠. 이때는 담보 책임 없어요. 없다. 그 다음 병이 돈 많아서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요. 5억 다 주고. 그러면서 이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려요. 그럼 경매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자도 제3취득이 아니라 그랬죠. 다 정상인들. 자, 그럼 제3취득자랑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꼭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사주시면 제가 2년 안에 이거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제발 5억 주고 사달래요.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없겠죠. 근데 가끔 사는 그 특이한 사람이 있을 거라 해서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악이죠. 병은 당연히 악이죠. 당연히 저당권 알고 샀죠? 당연히 악이는 악입니다. 여기는 선이 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2억에 샀으면 제3취득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처럼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요.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는다 그러니까 갑 믿고 5억 다 주고 샀어요. 그 특이한 사람이 제3취득자고 그럼 갑이 채무자인데 갑이 3억을 갚아야겠죠? 안 갚았네. 그래서 갑이 안 갚아서 을이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병은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지금 소유권 뺏기게 생겼죠? 이 사람이 갑에게 책임을 해야겠죠. 갑이 돈 안 갚아서 병부동산 경매 나왔으니까 이때 병은 악이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여러분 같으면 금하겠어요? 아주 난리 치겠죠. 난리. 그래서 당연히 병이 악이더라도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갑이 갚아야 할 3억을 병이 돈을 출제해서 병이 대입변제합니다.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3억을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사람, 제3취득자는 악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걸 전제로 쓴 겁니다. 그럼 576조 보세요. 576조 1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동람 행사가 실행 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득이 이른 때 선이하기 관계없이 매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화기업 매수인 출제로 그 소유권 보존한 때 매도인에게서 그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즉 아까 병에 3억을 대신 갚았죠. 경매 안 나오죠. 3억을 가백에 적용할 수 있다. 3항 전이하 경우에 선이하 관계없이 매수인이 손해받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저당권 알고 샀겠죠. 그럼 박스 밑에 양괄호 1번 책임 내용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다 체크하세요. 거기만 딱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권리하자 봤는데 이게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는데 책 덮는 순간 바로 배신 때려요. 바로 뭔 말인지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 안 된다 해서요.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프린트 그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전해일감 실손해. 나머지 선이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결제를 했다. 옳은 겁니다. 1만이죠?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고 그럼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럼 악의도 전해 악의도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악이 을을 그냥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전해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고 일부 타인 권리 그럼 악의도 전해 감액 청구.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된 경우 2000이 아예 없네요.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럼 여기는 선의만 할 수 있죠.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그러면 악이 나왔죠. 제일 끝에 있다 해서 무조건 틀렸죠.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제한물권,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럼 여기도 선의만 할 수 있죠. 선의만.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근데 악이 나왔죠. 제일 끝에 있다 틀렸죠. 선의만 할 수 있다. 5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그럼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실행으로 매수인 을이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을도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정확히 맞았죠. 실손해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일감 실손해 오시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쉬가시고 물건 하자를 하겠습니다.